자,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다항식이라는 게 뭐야?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여러 개씩 말하는 거죠. 그럼 너네가 옛날에 배웠던 게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너희 다항식이라는 거 이제 단항식이 여러 개 이제 붙어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4. 뭐 요런 식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는 거야? 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좀 용어 정리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요런 항 앞에 있는, 즉 얘네들은요, 내가 궁금한 건 차수라는 게 궁금한 거야. 차수. 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항에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인데, 그럼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 곱해지는 걸까? 2개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차? 2차. 얘는 문자가 몇 개? 1개. 몇 차? 1차. 얘는 문자가 3개. 몇 차? 3차. 얘는 문자가 없어. 0차네요. 그죠? 그럼 얘를 좀 쓰면 2차, 1차, 3차, 0차네. 근데 이 0차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부르냐면, 그쵸, 상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0차는 다른 말로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솔직히 이런 내용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이 차수, 즉 문자 앞에 있는 이 수들을 뭐라 불러?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 x제곱의 개수 얼마? 2. x의 개수 얼마? 4. x세제곱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3. 상수항 얼마? 4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냥 우리 뭐 개념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항식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을 계산한다고 하면 어떤 애들끼리 더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x 플러스 2라는 애랑 4x 마이너스 1이라는 애 이렇게 더할 거래. 이렇게 더할 거래. 그럼 너네 누구랑 누구를 더해주고 싶어? 3x랑 4x를 더해주고 싶고요.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동류항이라고 하죠. 동류항. 같은 모습의 항끼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항상 뭐랑 뭐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따라서 7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건 그냥 간단한 거죠. 그럼 이게 이 식이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5차식이든 결국엔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계산에서는 누구와 누구?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3차는 3차끼리, 4차는 4차끼리. 그지? 동류항이라는 거. 그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런 다항식을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죠. 다항식을 정리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보면요, 항이, 그러니까 차수가 엄청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다항식을, 이런 깔끔하지 못한 다항식을 정리하고 싶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정리하는 방법에는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식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 요 식을 그대로 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4라는 요 식을요, 정리를 할 건데요. 정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고요. 내림차순.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있어. 그래서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그래서 내림차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내려가는 거냐면 차수가 높은 거서부터 낮은 거 순으로 내려가게 정리를 하는 거야. 제일 높은 차수부터 제일 낮은 차수 순서대로 차례대로 내려오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해. 그럼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면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x세제곱이겠죠? 그죠? 그래서 x세제곱 다음에 x제곱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x, 그 다음 마지막 얼마? 상수가 이렇게 오도록 정리를 하는 게 내림차순이야. 3차, 2차, 1차, 0차 순으로 내려오는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은 뭐겠어?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올라가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의 반대. 낮은 것부터 4 플러스
4x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게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별거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야. 이 내림차순 정리랑 오름차순 정리를 하는데 항상 식이 이런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될 거라는,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만 나타낼 거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이 항상 x만 나오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요런 다항식이. 그럼 잘 봐. 얘는 지금 문자가 종류가 몇 개야? 2개 아니야? x랑 y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x, y 두 가지가 있고요. 중요한 건 또 이 x랑 y를 곱한 요런 애도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얘네들 차수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차수? 그럼 얘는 몇 차야? 얘는 몇 차야? 얘는 몇 차야? 얘는 몇 차야? 얘는 상수죠? 그죠? 얘는 1차. 그럼 얘는 2차입니다. 얘들아 이거 얘만 얘 제곱이 있다고 해서 2차가 아니라 차수는 뭐라고?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그죠?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럼 x, y라는 이 항은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 곱해져 있죠? 그럼 얘 몇 차인 거야? 2차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x 제곱 y는 몇 차일까? 3차인 거야.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항도 3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너희가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애들도 다 차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애들을 이제 뭐 하겠다 이거냐면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요 보통 너네가 문제를 지금까지 좀 봐왔듯이요. 예를 들면 너네 2차 방정식 할 때 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2차 방정식을 풀 때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순으로 는 0 이렇게 해준 적이 있을까? 없어. 우린 보통 대부분 문제들은요 이 내림차순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문제를 줄 때도 그리고 너네가 식을 정리할 때도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림차순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다 내림차순 쓸 거야. 물론 오름차순도 쓰는 방법은 알아야겠죠. 그죠?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순으로 쓰는 거. 그죠?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이 파트에서는요 당연히 이 개념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쓰는 법은 알아야 돼. 다만 우리가 자주 쓰는 건 뭐다? 내림차순이다. 알겠죠? 그럼 얘를요 내림차순 정리해보겠다 이거야. 내림차순 정리해볼 건데요 중요한 건 문자가 몇 개니? 2개잖아. 그럼 이제 너네가 뭘 해줘야 되냐면 기준을 정해야 돼. 무슨 기준을 정하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할 건지 정해야 돼.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라고 하면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x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x의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x 제곱 아니겠어? 그지? 그 다음에 x가 제일 그 다음 차수는 뭐야 x의? 1차 항 아니겠어? 누구야? 얘 아니겠어? 플러스 x. 그리고 봤더니요 얘도 뭐가 있어? x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도 잘 생각해보면 얘도 x의 1차 항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써야죠. 마이너스 yx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얘도 1차를 가지고 있고 얘도 1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된다면 얘네 둘 다 1차 항씩은 가지고 있는 거야. 1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써주면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잘 봐. 내가 좀 따져볼게. 자, 얘는 몇 차라고? 2차. 얘는 몇 차야? 1차야. 얘도 몇 차야? 얘는 2차인데 x만 봤을 땐 몇 차야? 1차죠. x로 봤을 땐 x는 1차잖아. 그지? 그럼 얘네는 무슨 취급을 하는 거냐면 그렇죠.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기 때문에 x 이외의 것들은 다 뭐 취급하는 거냐면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상수항 취급하는 건데 이 자리는. 됐어? 그러면서 얘네들은 같은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하죠. x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yx의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반대로 y를 기준으로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하면 y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y제곱이죠? 그죠? y제곱.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y 있겠지?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y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 취급하는 거라고? 상수 취급하는 거라고. 그럼 얘도 상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정리해서 쓰면 y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얘네들은 뭐 취급하는 거라고? 상수 취급하는 거라고. y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y 기준으로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다 상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야. 요거밖에 없어. 그런 다항식의 연산에서는요, 요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 다항식의 정리에서는 요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조금만 얘기하자면, 너네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조금 있는데 다 알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다항식과 어떤 B라는 다항식 이렇게 둘이 더했대. 둘이 더했대. 근데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서 더한 거는 얘네 둘이 어떨까? 같아. 영향이 없어. 얘네들이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x 플러스 3을 한 거야. 됐어? 그럼 이거나 x 플러스 3이랑 x를 더한 거나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같죠? 얘는 2x 플러스 3이고 여기도 2x 플러스 3이니까 이 합에서는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묶어도 상관없다는 거 이런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네들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괄호를 묶었어. 괄호 묶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이번엔 내가 b랑 c를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 둘이 변하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2x 플러스 3x를 할 거야. 이게 각각 a, b, c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얘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얘네 둘이. 됐어? 그리고 이번에는요. x 플러스 2x 플러스 3x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얘네 둘이 먼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잖아? 얘 몇 x야? 3x. 밖에 있는 3이랑 더하면 6x 되겠죠? 얘 몇 x야? 5x죠? 밖에 있는 x 더하면 얼마야? 6x.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이런 건 뭐 솔직히 너무 쉬워서요.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파트 단원의 핵심은 이게 아니야. 너네 이거는 지금까지 너네가 뭐 중학교 오면서 다 해왔던 내용들이야. 2차식을 계산하는 방법이든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이든 너네가 지금까지 이거 다 해왔던 내용들이야. 그럼 이걸 넘어가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곱셈이 나옵니다. 이걸 넘어가면 드디어 이 곱셈이 나와. 그럼 너네가 이 곱셈을 하면서요. 곱셈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곱셈하면서 조금 어려워져. 근데 이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거야.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곱하겠다는 소리거든.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곱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곱셈에서도요. 조금의 특징이 좀 있어. 성질 같은 게 있죠.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한 거랑 내가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곱한 거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달라지는 의미가 없어. 결국엔 똑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를 이렇게 곱한 거나 C 플러스 D나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한 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미 없잖아. 그지? 뭐 숫자로 따지면 2 곱하기 3이 나와. 3 곱하기 2 나왔대? 같죠? 별 의미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A랑 B랑 C라는 이 다항식을 곱했을 때 내가 얘네 둘이 먼저 곱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곱한 거나 A, B, C를 했을 때 얘네 둘이 먼저 이렇게 곱하고 싶어서 곱한 거나 의미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면 x에 2x에 3x 그다음에 x에 2x에 3x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먼저 곱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먼저 곱한 건 결국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2x의 제곱 2x의 제곱에 밖에 3x 곱하면 6x의 세제곱. 일로 와볼까? 2x 곱하기 3x 얼마야? 6x의 제곱. 거기다 x 곱하면 6x의 세제곱. 의미가 없다 이거죠. 똑같다는 거죠. 변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죠? 되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다항식의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에 A라고 하지 말까? X에 A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X를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야.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인데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죠.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거야? 알고 있니 혹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그쵸? 분배가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한번 곱해주고 얘한테도 한번 곱해준 걸 써준다 그랬죠? AX 플러스 BX라고. 그러면서 뭐 또 배우냐면 이런 하나의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셈에 대해서도 배웠어. 예를 들면 이런 거.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Y라는 이런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셈도 배웠다고. 근데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얘도 한번 얘한테 곱해주고 얘도 한번 얘한테 곱해주는 거야.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얘를 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 이랬던 거 써. A의 X 플러스 Y 플러스 B의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돼서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분배하고 이렇게 한번 분배하는 과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는 이렇게 될 거야.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얘랑 똑같아지려면 얘를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한번 곱해주는 걸로 하자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분배 법칙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너네가 여기서 얘를 풀어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게요. 너네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있잖아. 이걸 분배한다고 하죠? 이걸 분배해서 한다는 과정이잖아. 그럼 이 녀석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뭐 한다 하죠? 예를 들면 어떤 두 다항식의 곱을 풀어서 썼어. 그럼 뭐 한다 그러죠? 그렇죠. 전개한다 그러죠? 전개한다고 하죠.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나? 이 전개된 식을요. 다시 여기로 곱으로 나타내주는 걸 뭐라 그러나? 그렇죠.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게 이게 다야. 거의 이런 겁니다. 전개와 인수분해. 그죠? 무슨 말인지 했니? 이런 거 좀 알아두면 돼. 솔직히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1이 됐는데 분배 이거 전개를 못한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전개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게. 얘가 너무 더럽네요. 얘를 여기다 한번 해주고 얘를 여기다 한번 해준 걸 쭉 나타내면 그게 전개하는 거니까 이걸 못한다고 하는 건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그럼 결국에는요 이걸 왜 배웠냐면 이걸 다시 왜 하냐. 너네 중3 때 분명히 다 했을 거야. 이 분배하는 건 솔직히 중3도 아니고 중2 때도 하고요. 1차 함수 할 때도 하고 2차 함수 할 때도 하고 2차 방정식 할 때 다 합니다. 이 전개하는 건요. 특히 3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하면서 분명히 충분히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근데 왜 또 배우냐면 또 나와. 얘들아 이거 또 나와. 이거 보여? 곱셈 공식. 분명 중3 때 했을 겁니다. 분명 중3 때 했을 거예요. 곱셈 공식. 지금 딱 요만큼 내용 너네가 해본 거 아니야? 딱 이만큼 내용 너네가 해본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할 거야. 왜 다시 해?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여기 파트가요. 너네가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를 넘어오면서 너무 새로운 걸 배우면 분명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우리 아는 거부터 천천히 배워가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다시 곱셈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곱셈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냐부터 좀 보면 너네가 아는 그 이 5가지, 4가지 이 정도는 너무 쉽죠? 이 정도는 너네가 충분히 다 외웠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녀석은요. 너네가 원래 이걸 곱셈 공식으로 풀어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외웠을 겁니다. 근데 얘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의미는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소리죠? 그죠? 2번 곱해져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한 거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를 전개를 하는 식은 얘를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한번 곱해주는 전개식을 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썼더니 이렇게 된 거죠. 아, A제곱에 플러스 AB에 플러스 BA에 플러스 B제곱이에요 라고 쓴 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결국에는요 여기를 봐. AB와 BA면 같을까 다를까라고 물어보는 거지. AB랑 BA는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AB나 BA나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바꿨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A제곱에 플러스 얘가 AB로 바뀌는 거죠. 그럼 AB가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얘는 동류항이니까 동류항끼리의 계산은 개수들끼리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되니? 요 정도는 뭐 간단하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에는 A-B의 제곱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A-B의 제곱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외웠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당연히 이렇게 얘네들을 풀어서 전개해줘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런 것도 나오죠? 너네 이것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A 플러스 B라는 녀석과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을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얘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유명하죠? 이게 진짜 유명해. 그래서 얘네를 이름을 붙여준 건데 얘네를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죠. 합차. 합과 차. 앞에 있는 앞뒤에 있는 수는 같지만 합과 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합차 공식이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고 외웠을 겁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얘도 풀어주면요. 결국엔 풀어주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AB랑 AB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X랑 어떤 상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면 이건 너네가 이제 가장 간단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한대. 그죠?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거든. 근데 이건 솔직히 지금이야 연습이 좀 안 되면 좀 힘들겠지만 연습이 조금 되잖아? 그럼 이제 좀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6이 되거든. 그럼 따라서 여기 얘네들은 뭐야? 동류항 아니겠어?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거든. 됐어? 그래서 이 가운데는 결국엔 뭐가 되냐면 얘네 둘의 뭐? 합이 되는 거고 뒤는 뭐야? 얘네 둘의 곱이 된다 이거죠. 외울 때 이렇게 말로 좀 외워주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지금 곱셈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건 외워야 돼. 그래 문제를 빨리 풀고요. 쉽게 푸는 거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되는 수가 뭐야?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 이런 거 곱하겠다는 거죠. 조금만 더 복잡한 거. 그 얘네도 뭐 결론만 얘기하면 ACX의 제곱에 뭐 플러스 AD 그다음에 플러스 BC의 X에 플러스 BD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1이랑 4x 마이너스 2 요런 거 계산하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얘네 둘이 곱하면 8x의 제곱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x에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4x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거든.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이 어떻게 돼? 그치. 소거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결국은 뭐다? 8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만 남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걸 둘이 더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곱한 걸 여기다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울 거야. 처음에 외우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나중에 가면 그냥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바로바로 나올 줄 알아야 돼. 됐어? 그럼 이걸 왜 또 배우냐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거. 물론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곱셈 공식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배우는 거냐면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되게 많아요. 자,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할까? 테스트 볼 겁니다. 곱셈 공식 다 외웠나 안 외웠나 곱셈 공식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알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야. 어차피 문제 풀으려면 곱셈 공식 외워야 되니까. 알겠죠? 자, 이런 곱셈 공식이 더 나와. 지금 보면요. 갑자기 항이 몇 개가 됐어? 3개가 돼버렸죠? 외워야 돼. 무조건.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요령만 조금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좀 기본적인 요령만 조금 알고 있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은 얘는 결국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얘도 그냥 전개할 때 똑같이 한 번 해주고 한 번 해주고 한 번 해준 걸 다 더해주면 돼. 그 중에서 이제 동류항끼리는 또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요게 나오는 거야.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걸 외워야 돼. 결국에는 얘가 왜 나온지에 따라서 물어보잖아? 그럼 얘를 그냥 결국에는 원래대로 풀어서 전개해주면 돼. 이런 거야. 결국에는 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얘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 A를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곱해줘서 나온 애들, B를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해서 나온 거, C를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해서 나온 게 결국에 이게 다 된다는 거야. 마지막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잘 봐.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요 외우라고 했잖아. 그죠? 이제 외우라고 했잖아. 우리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요게 자동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아. 외워서. 외워야죠. 난 강제로 외우기 시킬 거야. 어쨌든 간에 테스트를 보면 다 외우게 돼 있거든. 나는 이제 다 맞을 때까지 계속 볼 거라서 한 20문제 정도 되겠죠? 이제 뒤에 가면 변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요 내가 조금만 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이 전개하는 걸 이렇게 막 하기 원래 이렇게 막 하잖아. 뿌려주기로 하잖아. 분배해서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서 경우의 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어렵지 않아. 잘 들어봐. 경우의 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결국에는요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얘네들 한 번씩 다 곱해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여기 있는 문자 하나를 뽑아서 얘네들이랑 한 번씩 곱해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앞에서 뽑을 수 있는 문자는 종류가 몇 개야? 3개 아니야? 뭐뭐뭐 있어? A, B, C. 그치? A, B, C 이렇게 3가지야. 그럼 내가 만약에 앞에서 A를 골랐어. 그럼 뒤에서 고를 수 있는 문자의 종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A, B, C 아니겠어? 여기도 몇 가지겠어? 3가지. 여기도 몇 가지겠어? 3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럼 각각을 내가 이렇게 분배해서 어차피 곱해줄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의 종류는 뭐가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주면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분배해주면 AC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을 그냥 다 뭐 한 거야? 더해준 거야. 그럼 얘 더하잖아? 그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AB 하나 있지. 그지? 여기도 AB 하나 있지. 둘이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2AB. 여기 AC 하나 있지. 여기 AC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A를 얘가 지금 먼저 썼잖아. 그 다음은 얘를 C를 얘한테 뿌려줬으니까 기준은 CA가 됩니다. 그래서 AC나 CA나 서로 어때? 같잖아. 그래서 쓸 땐 CA라고 쓸 거야. 그 다음 얘도 뭐 있어? BC랑 BC가 있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EBC, ECA.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내가 근데 왜 귀찮게 왜 그냥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데 굳이 귀찮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막 경우의 수까지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나요? 라고 하면 이제 저 밑에 것 때문에 그래. 저 밑에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밑에는 지금 우리가 여태 거 뭐까지만 봤었어? 그쵸, 2차. 그러니까 제곱까지만 봤었어. 근데 지금 뭐 나와? 3차가 나와버려. 세제곱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세제곱 공식도 진짜 중요해, 얘들아. 제곱 공식도 정말 중요한데요. 세제곱 공식은 이 제곱 공식과 거의 둘이 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릴 수가 없어. 둘 다 중요해. 그래서 이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거야. 결국에는 A 플러스 B라는 애를 세제곱했다라는 건 의미가 뭐겠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이렇게 세 번 곱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를요,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은 이거야.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 요게 결론이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경우의 수로 좀 따져볼 거야. 그럼 얘는 원래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거든. 맞아?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이 각각의 그 다항식에서 꺼낼 수 있는 종류만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 내가 얘한테서 A 꺼낼 수 있지. 얘한테서도 뭐 꺼낼 수 있겠어? A 꺼낼 수 있겠지. 그 다음 얘한테서 뭐 꺼낼 수 있겠어? A 꺼낼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얼마야? A의 세제곱이야. 그럼 A 다 꺼낸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서도 A 꺼내고 여기서도 A 꺼내고 여기서도 A 꺼내는 건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번 두 번째. 이번에 A를 2개 꺼내고 B를 하나만 꺼내볼게. 그럼 내가 만약 여기서 A를 꺼냈어. 그럼 여기도 A 꺼냈어. 그럼 여기 뭐 꺼내야 돼? B를 꺼내야 돼. 이 경우만 있을까? 이 경우만 있을까? 아니,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도 있어? 이번엔 내가 여기를 A를 뽑고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를 뽑는 것도 A 2번 뽑고 B 1번 뽑는 거 있지. 또 뭐 있어?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아도 같은 경우겠죠. A 2개 뽑고 B 하나 뽑고. 그럼 각각이 얘네가 얼마가 나와? 그렇지. A제곱 B. 얘도 얼마야? A제곱 B. 얘도 얼마야? A제곱 B. 그래서 A제곱 B가 지금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3A제곱 B야. 그래서 3A제곱 B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A 하나 뽑고 B 2개 뽑을게. A 하나 뽑고 B 2개 뽑았어. 이것만 있을까? 아니, B, A, B도 있겠지? 또 뭐도 있겠어? B, B, A도 있을 거야. 각각 얘네 계산하면 얼마일까? A, B제곱, A, B제곱, A, B제곱이야. 그죠? 근데 A, B제곱 몇 개야? 3개. 그래서 3A제곱, A, B제곱이야. 됐어? 그리고 마지막 뭐? B, B, B. 얼마? B, 세제곱. 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서 B 세제곱 하나야. 물론 얘네 다 전개해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나와. 근데 얘 전개하면 몇 차 돼? 2차식 되잖아. 그럼 2차식을 또 다시 1차식으로 전개하면 얼마나 복잡해. 그지? 그래서 우리 이제 왜 나오는지는 이해가 됐잖아. 외우자야. 얘가 된다는 거. 야, 외우자. 외워줍시다. 외웁시다. 알겠죠? 나 강조할게.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A제곱 B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외웁시다. 알겠죠? 중간에 3은 꼭 붙어준다는 거 알겠죠? 중간에 3은 있지만 한 번은 앞에 거 2번 곱하고 뒤에 거 한 번. 한 번은 앞에 거 한 번 곱하고 뒤에 거 2번 곱하고. 이렇게 말로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외우는 걸 좀 빨리 하고 싶으면 말로 외워, 얘들아. 말로 이렇게 하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 제곱 B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하나 플러스 3의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2번 플러스 뒤에 거 3번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좀 외워주면 금방 외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뭐도 있냐면 A 플러스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마이너스도 있겠죠. 얘는 좀 특이한데요. 같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안 쓸게. 똑같이 뽑아내는 건 똑같아. 그래서 결론은 얘기하면 이거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뭐만 달라져? 부호만 달라져. 그죠? 부호가 어디랑 어디가 달라져? 얘랑 얘만 달라지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얘한테서 꺼낼 수 있는 건 A랑 뭐야? 마이너스 B거든. 그럼 결국에는요. 얘는 마이너스 B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야. A 제곱 두 개랑 A 두 개랑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가 하나 세 개 생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 B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B가 몇 개 뽑힐 거야? 3개 뽑힐 거야. 그럼 마이너스 B 3번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외워야 돼요. 우리는 왜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자? 외우자. 외워야 돼.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 밑에 나오는 게 뭐 세제곱이 뭐 또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말고 뒤에서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잖아? 어차피 뒤 또 나와. 내가 다시 같이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 나오는 게 지금 보여? 어마무시한 게 나오죠? 겁나 길죠? 엄청 길죠? 이거 엄청 길죠?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쟤는 내가요, 쟤는 진짜 딱 여기 한정돼서만 좀 나오거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요런, 곱셈공식 이런 쓰는 데에서만 조금 한정되게 저 식이 진짜 자주 등장해. 근데 저거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길기도 하고 쉽게 외워지기도 잘 안 되거든요, 저거. 그치? 너네가 지금 딱 봐도 한 번에 잘 외워지겠어? 이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데 한 번에 잘 외워지겠니?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쉽게 외우는 방법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깡으로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나옵니다. 얘는 쉽게 외우는 방법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쌤, 왜 이렇게 나오나요? 전개 보면 다 이렇게 나와. 뜬금없죠? 아주 뜬금없죠? 근데 얘가 진짜 자주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 진짜 자주 나와. 근데 어떤 거에서 자주 나오냐면 너네 혹시 그런 문제 본 적 있어? 이 삼각형의 빗변이 뭐 AB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맞춰보세요 라는 문제 막 본 적 없어? 예를 들면 막 피타고라스 할 때도 많이 해보지 않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막 C래. 그랬을 때 뭘 성립하냐고 하냐면 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성립된대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거든. 왜? 누구를 빗변으로 한? A를 빗변으로 한 직각삼각형이거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이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는 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런 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해서요. 너네가 이걸 정리를 해서 나오는 그 정리된 식 가지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맞춰보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 물론 이거 뒤에 나오는 그 변형된 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곱셈 공식의 변형. 거기서 같이 엮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냥 깡으로 외워야 돼. 알겠죠? 무조건 그냥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외워야, 특히 이런 문제는요. 이런 식은요. 무조건 외워야 풀 수 있어. 무조건 외워야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무슨 말이 됐지? 만약에 너네가 이걸 딱 봤는데 이걸 모르잖아? 그럼 틀리는 거야. 이걸 봤는데 어떤 식을 딱 줬는데 이거래. 얘를 정리하래. 이거 모르면 틀리는 거야. 이거 모르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한 거 또 나오죠? 특이한 거 다음에 특이한 게 또 나와. 이번엔 몇 제곱이야? 결과 한번 보니까 4제곱이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 묶어 놓은 거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런 걸 둘이 곱하면 결과론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A 4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4제곱이 나오거든. 외워야 돼요.
얘들 물론 전개하면 똑같이 나와. 근데 진짜 전개하라는 소리겠니 얘들아? 전개해서 풀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너네 이거 지금 앞으로 이 외우라는 거를 안 외우고 전개로 풀잖아? 진짜 좀 어려워. 오래 걸려. 한 문제 푸는데 진짜 막 3, 4분 넘게 걸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외워서 푸는 문제야. 그럼 얘 잘 봐. 얘는 왜 나온 거냐면 얘기해줄게. 왜 나온 거냐면 얘를 좀 묶어줄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ab라고 묶을 거야. 됐어? 여기도 묶어줄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라고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요. 앞에랑 앞에가 어때 서로? 뒤랑 뒤가 서로 어때? 부호 제외하고 문자로만 같지.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 이거 무슨 형태야? 합차 형태죠. 그래서 앞에 거 결국에 쓰면 앞에 거에 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저것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곱셈 공식 써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 무슨 말이 되니?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쓰는 거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바로바로 나와주면 얘가 a가 a 자리가 그냥 a 제곱이 된 거고 b 자리가 b 제곱이 된 것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앞에 거 제곱, 4제곱. 그죠? 가운데는 곱하기 2에다가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어떻게? a제곱, b제곱. 그리고 뒤에 거 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빼기 a제곱, b제곱이죠? 그럼 가운데 동류항이죠?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a 4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 식이 나오는 거죠. 미안. 요거 잘못 썼다. 여기 안 써줬네.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데 너네가 이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너네가 이 푸는 방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뭘 외우라고? 그냥 이거에서 이렇게 간다를 외우자 이거야.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려줬으니까 우린 그냥 이제부터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입니다. 그리고 얘가 얘요만 알려면 돼. 알겠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알았잖아. 그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우린 그냥 결과만 외우자 이거죠. 얘는 무조건 외웁시다. 알겠어? 외우자. 곱셈 공식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 새로운 곱셈 공식들에 대해서도 막 이제 좀 다 배웠잖아. 그러면 얘네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진짜 이 바꿔서 생각해보자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요, 이거는요, 절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나로 바뀐 건 없어. 그냥 곱셈 공식을 알잖아? 그럼 변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그럼 내가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이런 거야. 잘 봐. 너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나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라는 건 이미 너네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니? 근데 이제 뭘 궁금한 거냐면 그럼 너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라고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별거 없거든. 뭐라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고 쓰면 돼. 이해 안 되니 혹시? 이해돼? 이해돼? 왜? 어떻게 한 거야? 얘를 그냥 좌변으로 이항한 것 뿐이죠. 그래서 공식이 이거 탄생한 거야. 달라진 게 있어? 너네 곱셈 공식 외운 거에서 달라진 게 있어? 뭐 추가하고 이런 게 있어? 없어. 그냥 뭐만 바꾼 거야? 자리만 바꿔준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외워주면 좋은 거. 물론 이게 되면 뭐도 되겠어? a-b도 있겠지. 얼마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그럼 또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또 뭐라고도 쓸 수 있겠어? a-b의 제곱에 그렇죠. 플러스 2a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나타내는 방법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지금 잘 알아둬야 내가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날 볼 곱셈 공식 시험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2개 쓰라고 하면 2개 써야 돼요. 알겠죠? 2개 쓰라고 하면 2개 써야 돼.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번에는 얘네 둘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싶은 거야.
a-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제곱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싶거든?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거야. 너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내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어. 둘이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 그럼 내가 뒤에 여기다가 뭘 추가해주고 싶을까? 잘 들어봐. 분명 얘는 a제곱 b제곱 나와. 여기도 a제곱 b제곱 나와. 근데 여기 가운데 얼마 나와 얘들아? 여기 플러스 2ab. 여기는 마이너스 2ab야. 그럼 너네 얘가 되려면 뒤에 얼마가 와야 될까? 그렇죠. 플러스 4ab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를 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건 진짜 중요해. 나중에 가서도요. 이게 점점 너네가 이제 단원이 넘어갈수록 얘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 문제들이야. 문제들은요. 문제들은 너네가 이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다고. 당연히 너네가 이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도 있겠어 그럼? 반대도 있겠지. a-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엔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4ab라고 써야겠죠. 이것도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런 게 있어. 근데 또 있거든? 근데 가끔 문제에서요. 너네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려 한다? 가끔 문제에서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너네 이거는 어때? 라고 하는 거야. 오,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지? 근데 별거 없거든. 잘 봐. 너네가 이미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을 알고 있다면 그냥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x분의 1 넣어주면 돼. 맞지? 그럼 잘 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x제곱. 가운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2에다가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곱한 거죠. 2ab니까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곱해봐. 얼마야? 얼마? 1이죠? 그럼 그 가운데 그냥 2야. 2ab니까. 그리고 뒤에 뭐? 뒤에 거에 제곱. 끝났어. 가끔 너네가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별거 없거든. 그래서 얘도 변형시키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그럼 이거는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별거 없거든. 어떻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서 2 빼면 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무슨 말인지 되니? 이해 안 됐어? 이해됐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왜? 얘 이거 그냥 넘기면 되거든. 그럼 우변은 얘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있으면 뭐도 있겠어? 마이너스도 있어. 마이너스는 뭐겠어? 어디가 마이너스 나오겠어? 가운데가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죠? 가운데 마이너스 2 나와 이렇게. 별거 있니? 별거 없어. 그리고 나서 얘도 바꿔주면 너 이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따라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가는 게 뭐겠어? 세제곱이야. 근데 내가 아까 곱셈공식 설명하면서 세제곱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안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제 세제곱에 대해 설명할 거야. 그러면 너네 아까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뭐라고 생각하죠? 앞에 거 3번에다가 3에 무조건 3 붙어야죠. 그리고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1번. 플러스 3에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리고 뒤에 거 3번이라고 하잖아. 이거 말로 외우면 되죠? 여기서요. 변형을 시켜서 몇 가지를 찾아낼 거냐면 두 가지를 찾아낼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거야. 너네 이거 찾아줘 이거야. 얘는 뭐라고 표현할래?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로 잘 살펴볼게. 잘 봐. 그럼 나 원하는 건 얘랑 얘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얘네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뭘로 해버리는 거야? 이항해버리는 거야 좌변으로. 그럼 얘를 이항하기 전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3ab를 가지고 있잖아. 묶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3ab에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분배가 가능하면 다시 묶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로 넘겨줄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에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네.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만 남겨놓고 얘를 넘겨서 이렇게 쓴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이게 한 번의 방법입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외우고 싶으면 어떻게 외우냐면 얘랑 얘 모습이 같은 거야. 제곱수 제외하고. 그리고 어디도 같아? 얘도 같아. 근데 뭐만 달라? 여기만 달라. 이해했어? A 플러스 B, AB, A 플러스 B인데 뭐만 달라? 가운데 부호만 달라. 요것만 신경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했니? 외울 때 이렇게 특징을 하나씩 잡아서 외우면 좋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내려올 거거든? 그럼 얘도 하나의 항이고 얘도 하나의 항이잖아. 그럼 둘 다 공통적인 게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까? 둘이 공통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 뭘까? 이 항에도 얘네 둘이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 그치, A 플러스 B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 얘는 A 플러스 B가 몇 개야? 3개야. 얘는 A 플러스 B랑 AB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A 플러스 B로 묶을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내잖아? 그럼 앞에 몇 개 남아? 하나 묶어냈으니까 2개 남겠죠? 그럼 이렇게 써야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3AB만 남겠죠. 그 다음 얘를 풀어줄게. 얘 풀어주면 얼마가 돼? A 플러스 B는 앞에 있고요. 앞에는 A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AB가 이렇게 있을 거죠? 계산해 줄게. A 플러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우리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얘가 된다는 거야. 글씨가 좀 안 좋네. 잠깐만. 지금 다시 쓸게. A 플러스 B에 이렇게.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얘랑 얘 모습이 어때? 같아. A 플러스 B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 A제곱에 AB인데 어디만 달라? 여기만 부호가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긴 플러스지만 여긴 마이너스야. 이렇게만 조금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 왜 나오는지 관심 없어. 우리는 얘랑 얘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이어서 플러스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마이너스도 있죠. 마이너스 똑같아. 내가 근데 어차피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쓰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라 쓰는 거냐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에 A 마이너스 B라고 쓸 거야. 이렇게.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랑 모습이 어떻대? 같대? 얘도 봐봐. A 마이너스 B지. A 마이너스 B지. A 마이너스 B야. A, B 앞에 부호만 달라.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야. 쉽게 이해하는 방법 A 마이너스 B지. A 마이너스 B야. 어디만 달라? A, B의 부호만 달라. 둘 다 뭐만 달라? A, B의 부호가 달라. 그래서 몇 가지다? 2가지다. 몇 가지다? 2가지다를 알아주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도 했잖아. 여기 세제곱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야. 너네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은 뭐라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똑같아. 얘를 a와 b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거 몇 번? 3번. 곱하기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이죠.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앞에 거 2번이면 얼마야? x의 제곱. 뒤에 거 1번은 x분의 1이잖아. 그거 곱하면 얼마야? x. 그냥 x죠. x제곱에 x분의 1이니까. 곱하면 x겠죠? 그럼 뒤에는 3은 있어.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이야. 뒤에 거 2번이면 x제곱분의 1이고 앞에 거 하나 하면 x잖아. 남는 게 뭐야? x분의 1이거든. 그럼 바꿔서 얘는 플러스 x분의 3이야. 그리고 뒤에 거 뭐? 3번.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너네는 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만 알면 그 자리에 그냥 여기에 대응하는 수만 집어넣으면 돼.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x분의 1 넣으면 끝나. 그럼 원하는 건 이거야. 너네 그럼 이건 뭘까 얘들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똑같아. 얘랑 똑같다고. 봐봐. 플러스지. 그지? a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x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3은 무조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뒤에 오는 건 a, b지.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잖아. 뒤에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x분의 1. 됐니? 그리고 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하잖아.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부분은 잘 안 씁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부분 잘 안 써. 물론 쓰자고 하면 쓰거든요. 쓰자고 하면 쓰는데 잘 안 씁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것도 있으면 뭐도 있겠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x분의 1에 플러스 3에다가 얘네 둘이 곱한 거죠? 얼마야? 얘네 둘이 곱하면? 세제곱. 얘네 둘이 곱하. 아니 숫자만.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A 자체랑 B 자체 곱하면 얼마야? 부호 제외하고. A, B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뒤에서 여기 3인 거야. 그럼 여기 뒤에 똑같이 얼마?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나온다. 알겠니? 요렇게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특수한 애들이거든. 특수한 애들. 잘 봐. 요 특수한 애들만 보고 잠깐 쉴게. 정말 쉬워. 자, 특수한 애들이 뭐냐면 이런 거. 이거 아까 했었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걸 어떻게 쓴다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라고 쓰는데 나는 이걸 조금 보통적으로 2가 공통적이잖아. 그래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라 씁니까 얘들아? 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 겁니다. 이해한 거밖에 없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가끔 뭐가 나오냐면 얘 주고 얘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또는 얘 주고 얘 준 다음에 얘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다 써먹으라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 특이한 애들 둘 있거든요. 근데 너네 이건 어디서 봤어? 아까 내가 뭐 외우라고? 그냥 깡으로 다 외우라고 한 애들의 한 일부분 아니겠어? 그럼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나온 건데요. 잘 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런 녀석들이 있다고. 얘는 아까 내가 깡으로 외우라는 것들 중에 한 부분이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를 정리하잖아? 선생님 정리하면 이겁니다.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가 뜬금이 없지만 왜 이렇게 나온지 알려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내가 그럼 얘한테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런 애들에 그냥 내가 곱하기 2를 해버렸어. 그냥 2를 이렇게 곱해버렸어. 근데 이게 맘대로 돼? 안 되지. 내가 맘대로 하면 뭔가 근거가 있고 아니면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내가 맘대로 곱하기 1을 했으니까 밖에 2분의 1도 이렇게 해줬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곱하기 1을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도 했으니까 원래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 2만 얘한테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에 2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a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 그럼 이걸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잘 봐. 이렇게 되네. 2분의 1에 a 제곱 분리할게. a 제곱에 얘 일로 가져올게. 마이너스 2ab 그리고 b제곱을 하나 또 가져올게.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번엔 b제곱을 하나 가져와. 그럼 b제곱 몇 개야? 2개 됐네 벌써. 그 다음에 여기서 2bc를 가져올 거야. 마이너스 2bc. 그 다음 뭐 가져올 거냐면 c제곱 가져올 거야. 됐어? 그 다음 뭐 가져올 거냐면 c제곱 가져와. 그럼 c제곱 몇 개야? 2개 됐네.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2ca 가져오고 플러스 a제곱을 이렇게 나눠볼 거야. 그럼 a제곱도 몇 개 된 거야? 2개 된 거야. 근데 너네 이거 뭐라 쓸 수 있어? 그렇죠. 완전제곱. 뭐의 완전제곱?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얘는 a,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얘는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 결론이 나오는 거지. 밑에랑. 됐어? 뭔가 뜬금없지? 뜬금없는데 외워야 돼. 이거랑 아까 내가 봤던 그 깡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 있잖아. 걔네 둘이요. 아주 그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내는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따 대표무용을 풀어주면서 또 나올 거야. 진짜 많이 나와. 근데 너네가 그거 맨날 틀려. 어렵거든. 깡으로 외우기 어렵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맞추려면 외워야지. 그래서 밑에는 내가 설명 안 할게. 밑에는요. 얘 있잖아, 얘. 얘는 설명 안 할게. 얘는 어차피 얘랑 똑같거든요. 근데 뭐만 다른 거냐면 여기. 부호만 다른 것 뿐이야. 부호만 다른 거야. 방법 똑같아. 똑같이 2배 하고 2분의 1 한 다음에 얘는 여기가 플러스로 다 바뀌어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발 수 있는 거 얘도 다 플러스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 되니? 결국은 외워야 돼. 너네가 이걸 딱 보고 얘예요. 이거 딱 보고 얘예요 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줬으니까 외우기만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더 쉬워. 너네 아까 우리 깡으로 외우는 것 중에 이거였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거든? 그냥 얘 어떻게 한 거야? 넘긴 것 뿐이야. 그래서 너네는 그렇죠. 플러스 3abc 얘를 보잖아?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사실 곱셈 공식 얘를 알잖아? 그럼 쓸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빨리 외우는 방법은 그냥 너네가 빈 노트에다가 다 써보는 거야. 있는 거 그냥 다. 너네가 아는 거 그냥 다 써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책이랑 비교해봐. 내가 빠뜨린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그럼 금방 외워집니다. 그냥 애초에 그걸 그냥 통으로 외워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곱셈 공식 그렇게 너네가 일자로 다 쓸 줄 알잖아? 그냥 빈 노트에 있는 거 그냥 다 쓸 줄 알잖아? 그럼 변형도 쉽습니다. 굳이 변형을 따로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물론 요런 건 좀 외워줄게. 요런 건 좀 외워주고, 요런 거 외워주고. 그렇게 외우면 진짜 변형도 그냥 다 껌이야. 그냥 자유제대로 나와. 알겠죠? 내가 시험 보는 건 변형이랑 곱셈 공식이 다 포함이야. 그래서 오늘 2개가 나온다는 건 다 2개를 쓰라고 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내용인데 얘들아 그냥 나눗셈이라는 거 너네 뭐 다 쉬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63이라는 애를요 63이라는 애를 뭐 5로 한번 나눠보자. 이거 뭐 초등학교 때 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야? 1에 5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13이 남죠? 그럼 너네 뭐 하고 싶어? 2 곱해서 얘랑 2 이렇게 곱해서 3이구나 라고 해서 얘는 나머지가 뭐 3이에요 라고 쓰기로 하는 게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나눗셈 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중학교 때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네 만약에 얘를 똑같이 이걸 3을 또 5로 이렇게 나눌 건데요. 나눌 건데 1하고 5 한 다음에 13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2가 아니라 1 한 다음에 5하고 8 나눴죠? 그래서 나머지가 8이에요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지. 너네 이거 맞았다고 할 거야? 아니죠. 틀렸다고 할 거죠. 왜? 그죠. 더 나눠줄 수 있잖아. 그지? 나머지가 목보다 크다는 소리는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더 나눠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틀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 63을 또 5로 나눌 건데 이번에는 1, 5 한 다음에 13 나왔잖아. 이번엔 3으로 한번 나눠본 거죠.
마이너스 2가 돼요. 아, 그래서 나머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맞아 틀려? 안 되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들어본 적 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음수가 아니라 양수 또는 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이런 상수, 즉 숫자의 나눗셈에는요. 그러니까 숫자의 나눗셈은 나눈 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숫자의 나눗셈은 이런 수의 나눗셈. 수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가 음수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다만 뭐는 돼? 그치? 양수 또 그리고 어디까지? 0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 됐어? 그리고 어디보단 작을까라고 하면 얘를 넘어갈 수 있을까? 안 되죠. 얘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냐면 나누는 수까지는 된다 이거야.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야. 수의 나눗셈은 그랬어. 지금 너네가 봐왔듯이 그냥 숫자의 나눗셈은요. 더 나눠도 안 되고요. 덜 나눠도 안 되고 그냥 딱 0과 이 나누는 수 사이까지만 나머지가 나와야 돼 라고 배웠던 거죠. 그죠? 무슨 말 됐어? 근데 너네가 이제 배울 건 수의 나눗셈이 아니야. 너네가 배우는 건 이제는 식의 나눗셈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애를요. 다항식이죠? 그죠? 이런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죠. 뭔가 신기하지? 식을 식으로 나눠버리겠대. 처음 들어보지? 그지? 근데 방법은 똑같아.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은 똑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눗셈 해버리면 돼.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얘가 나눠지는 수죠? 그죠? 얘가 이렇게 나누는 수고 얘가 뭐야? 나누는 수잖아. 그래서 x 플러스 이렇게 나누는 수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우리 얘도요. 제일 앞에 있는 애를 지워줄 수 있는 것만큼 지워주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나눗셈 할 때 얘도 지금 앞에가 6이라서요. 얘랑 6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 번 나눠줄 수 있어서 이 5를 한 번 쓴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할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얘를 이렇게 할 때 뺐어? 더했어? 뺐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빼는 거야. 그러면 빼서 얘 자체를 없애주는 거야. 얘 식을 자체를 없애주는 거야. 얘만 없애주면 돼. 나머지 뒤는 필요 없어. 일단은. 나머지는 일단 필요 없어. 그냥 얘만 없애주면 돼. 그러기 위해선 얘가 얼마가 곱해줘야 될까? 얘한테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올까? 그렇지. x제곱 곱해주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 x제곱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얘랑 곱해지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얘랑 곱하면? 그럼 얘네 둘을 뭐 할 거냐면 뺀다고. 우리 뺐잖아. 뺄 거야. 빼면 얼마 나올까? 그렇지. 왜? 위에서 아래를 뺄 거야. 위에서 아래를 뺄 거니까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뒤에 거 또 쓸 거야. 나머지 뒤에 거 또 쓰면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없애주기 위해서는 얘한테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4x. 왜? 이 뺀다 그랬잖아. 그럼 빼려면 얘가 4x면 안 돼. 마이너스 4x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4x를 또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4x 곱해줄 거죠? 그럼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이렇게 된다고.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또 뭐해?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럼 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준다 했잖아. 그 얼마야? 12x 플러스 3 될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돼? 안 돼? 되지. 왜? 얘 x 1차잖아. 얘도 1차잖아. 더 된단 말이에요. 뭐 곱해줘야 돼? 그렇죠. 12. 따라서 12x 플러스 24가 되면서 얘 나머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21. 그럼 다시 얘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무슨 말이 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중요한 거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1차로 나눈 거잖아. 얘는 몇 차야? 3차로 나눈 거죠?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면 이 차수, 즉 나머지의 차수가 이제 궁금한 거야. 여기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 어때야 돼? 작다 이거야. 그죠? 나누는 수보다 작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이거죠. 잘 봐. 그럼 이번에는 뭘로 해볼 거냐면 얘를 2차로 한번 나눠볼게. 2차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x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볼게. 똑같은 수를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볼게. 그럼 얘가 필요한 수는 얼마야? x 필요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썼어. 플러스 x 쓴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데 얘는 더 이상 뺄 애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x니까. 그지?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 얘는 얘랑 빼줘야겠죠? 얼마야? 플러스 3x 플러스 3이야. 그 다음 얘가 역제지기 위해서 얘는 뭐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줘야지. 얼마야?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또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근데 얘는 더 이상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내려와. 얘랑 빼 얼마? 5. 더 빼질까 안 빼질까? 더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얘는 2차인데 얘는 벌써 2차보다 작은 1차가 돼버렸어. 그럼 얘가 될 수 있게 강제로 물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싶진 않다 이거죠. 우리가 어차피 수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눠주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더 이상 안 나눠진다고 해서 얘를 강제로 만들어내면 뭐가 생겨? 소수점 생기지 않아? 그지? 우린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 이거야. 우린 그냥 나머지만 구하고 끝난 거야. 됐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보고 싶다 아니야. 그냥 우리 나머지만 구해보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몇 차야? 1차. 얘는 몇 차일까? 2차야. 그럼 나누는 수가 몇 차? 2차. 나머지가 몇 차? 1차. 나누는 수가 몇 차? 1차. 나누는 수가 뭐야? 상수가 돼버리네.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 그럼 나누는 수가 1차면 나머지는 상수겠구나. 나누는 수가 2차면 나머지는 1차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무조건 1차일까? 2차로 나눴을 때 무조건 1차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상수도 나올 수 있어요. 상수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문제 한번 볼까? 자, 어떤 문제가 상수가 나올 법할까? 84번 한번 해볼까? 연습하는 겸? 84번 보면요. 잘 봐. 자, 얘를 나눠본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직접 나눠봐야 돼. 그럼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럼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을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겠대. 그지? 몇 차야? 2차를 3차를 2차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얼마 해야 돼? 2x. 그렇죠. 6x의 6개의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둘이 뭐해? 빼야죠? 그럼 얼마야? 얘네 둘이 빼봐.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여기 빼면?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플러스 x. 여기 얼마? 그냥 플러스 3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얼마 곱해줘야 돼? 얘가 이게 되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죠? 얼마야? 날라가네? 4. 그렇죠. 4. 뭐도 나올 수 있어? 상수도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걸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있잖아.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가 있거든요. 나눈 수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눈 수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는요. 누가 더 항상 커야 돼? 나누는 차수가 더 커야 된다.
같을 수도 있을까? 아니죠.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얘들아,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얘들아 1차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는 몇 차일까? 상수. 지금 몇 차? 0차야. 그럼 2차로 나누잖아? 그럼 너네가 방금 봤듯이 1차도 나올 수도 있고 상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럼 결국엔 2차보다 작은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1차 이하야. 나머지는 1차 이하. 그럼 3차면? 그렇죠. 2차 이하가 나올 수 있어. 돼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잘 봐. 너네 그러면 수의 나눗셈은 0, 나머지는 0보다 크고 나눈 수보단 작은 범위예요. 당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라고 알았잖아. 그럼 너네 이 나머지를 잘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야? 너네 그러니까 나눗셈을 잘했어. 나눗셈을 딱 했어. 이 나눗셈이 잘 된 나눗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지?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다시 되돌리는 식. 아니, 나눗셈을 다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인가? 검산식이라고 하죠. 나눗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산하는 걸 검산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 검산식을 써볼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검산식을 똑같이 써볼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를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눴다고 해봐. 그럼 똑같이 너네가 뭐 x제곱이에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빼면 뭐야 얼마야? x 플러스 2에다가 5 딱 떨어지네.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겠다. 플러스 1. 플러스 1면 x 플러스 1에 2 하면 이거 딱 떨어지네요 라고 해서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얘를 잘 했나 안 했나 해보는 식은요, 다시 검산해보는 거죠. 그 검산식은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된 거냐면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요 몫은 얼마라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는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이게 검산식이었죠. 어떤 fx를. 그래서 이거 좀 식으로 좀 써보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fx라는 식을요. fx라는 식을 a로 나눴더니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은 qx고 나머지는 얼마가 나왔냐면 r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식을 보잖아?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아까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것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잘 봐. 이걸 미리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A라는 애가 1차식이야. 1차식. 얘가 만약에 A라는 애가 뭐 X 마이너스 알파야. 그리고 뭐 몫은 뭐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R. 이 R은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잘 봐. 얘 몇 차로 나왔어? 얘 몇 차로 나눈 거야? 1차로 나눈 거지. 이 fx를 몇 차로 나눈 거야? 1차로 나왔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상수 나와야 되잖아. 그 상수 나와야 돼서 이걸 R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A라고 써도 돼. 어차피 상수라서. 됐어? 그게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만약에 얘가 어떤 2차식이라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 1차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죠? 1차 이하가 돼. 그럼 상수도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그때는 얘를 어떻게 쓰나요? 뒤에 나머지를. 검산식으로 쓸 때 그 나머지를 어떻게 쓰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쓰는 거야. 보통은 이 R이라는 애는 나머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R이라는 애는 나머지를 뜻하는 건데 이때 여기를 그냥 X라고 붙이면 너네 이 fx라는 게 의미가 뭘까? X에 관련된 그냥 식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이 QX도요 별 의미 없어. 그냥
x에 관련된 식이에요.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아니지. 다른 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fx라는 그냥 어떤 식이고 x에 관련된 식이고 얘도 qx라는 어떤 x에 관련된 식인데 얘네 둘은 x에 관련된 식이긴 하지만 서로 다르니까 우리 알파벳으로 구별해 놓자 이거야. 둘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다른 식이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rx도 다른 식이다.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몰라.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도 몰라. 근데 다만 뭐 나는 거야? x에 관련된 식이라는 거 아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보통은요. 뒤에 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얘는요. 만약에 내가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 몇 차이야라고? 1차이야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쓸 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쓸 겁니다. 얘 몇 차야? 1차. 선생님 근데 1차인데 왜 상수는 표시 안 해주나요? 이때 a가 0이면 뭐만 남아? b만 남지. 그게 상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이게 1차 이하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라고 쓰면 검산식을 이렇게 쓰되 뒤에는 이렇게 써야 돼. 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 이하? 1차 이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럼 이번에 만약에 내가 3차로 나눴으면 3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분명 어떤 식일 거야. 몇 차 이하의 식? 2차 이하의 식.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2차식의 형태로 써야 돼. 어떻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상수는요? 2차 이하면 2차랑 2하면 1차랑 2차, 1차, 2차의 상수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a가 0이면 몇 차야? bx 플러스 c만 남지. 1차야. 이때 a랑 b가 0이면 뭐만 남아? 상수만 남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까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그럼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볼까? 직접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걸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그냥 뭐 대표용 문제 갑시다. 처음부터. 자, 우리 대표 문제 가보면요. 요런 거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 일단 전개해줘서 풀어줄 수 있는 거 풀어줘야겠죠? 그죠? 지금 뭐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뭐 지금 막 곱해져 있잖아. 그럼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전개해봅시다. 어떻게? 2x의 제곱 플러스 6xy 앞에 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3y의 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괄호죠? 마이너스 어떻게 해줘야 돼? 다?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뿌려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동류항끼리 계산해 줍시다. 어떻게? x제곱은 x제곱끼리 얼마야?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6xy랑 마이너스 2xy 거기다가 마이너스 xy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3xy 거기다 6xy면 플러스 3xy 마지막 마이너스 y제곱 3y제곱과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답이 없네? 뭐 잘못됐다. 나 뭐 잘못 풀어줬는데 얘들아? 찾아줘. 어디가 잘못됐냐?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어디? 답이 없지 않아 지금? 뭐 잘못했냐? 그렇지 여기가 잘못됐네. 그치? 그치? 이거 없어야겠네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5 y의 제곱 이게 맞겠다. 그치? 다음에 요거. 자,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y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왜 너네 아까 그 경우의 수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곱셈공식 얘기할 때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뽑아서 쓴다 했잖아. 내가 그걸 왜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너네 그냥 그거 다 전개할 필요 없어. 누구랑 누구랑 곱해서 x, y가 나오는 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x가 뽑아. 너네가 여기서 x를 뽑을 수 있잖아. 그럼 x, y가 나오려면 여기서 뭘 뽑아야 돼? 그렇죠. y 뽑으면 돼.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y를 뽑아. 그럼 너네 x, y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뭐 뽑아야 돼? 2x 뽑아주면 돼. 더 이상 뽑을 수 있어? 없어. 그냥 계산해주면 돼. 둘이 곱하면 얼마? 5xy.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xy.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돼.
거기서 얼마야? 그냥 x, y 아니겠어? 결국엔 답은 개수는 얼마? 1이다. 내가 그래서 이 경우의 수처럼 뽑아서 쓰자 이거야. 저거 다 전개할 필요 없거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야? 곱셈 공식이죠. 얘들아 이거 곱셈 공식이야. 너네 이거 보자마자 곱셈 공식 생각해야 돼. 세수의 제곱이죠. 그럼 곱셈 공식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야. 그죠? 그럼 얘 제곱을 풀어 쓰잖아? 그럼 너네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거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근데 뭐만 바꿔진 거야? 각각의 자리만 바꿔진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돼야겠네. 2a-b 플러스 3c의 전체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4a의 제곱, 가운데 제곱, 플러스 b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c제곱, 플러스 2에다가 얘네 둘이 곱해. 얘네 둘이 곱해. 마이너스 2ab. 얘네 둘이 곱해. 마이너스 3bc. 얘네 둘이 곱해. 플러스 6c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잘 봐. 너는 얘 알지? 얼마야? 32. 근데 얘랑 달라 같아? 다르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만 바깥으로 빼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에 2ab 플러스 3bc 마이너스 6ca. 맞아? 얘 얼마야? 마이너스 9. 따라서 얘 둘이 곱하면 플러스 18. 따라서 32 플러스 18. 답은 얼마? 50.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다음. 자, 얘들아 너네 전개할 때요. 너네 전개할 때 혹시 그냥 전개하면 어렵잖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전개하면 좀 복잡하잖아. 근데 전개할 때 얘네들이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요. 지금 얘처럼 얘와 이 부분이 서로 어때? 같잖아. 그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얘네를 그냥 보기 좋게 하나로 문자로 바꿔놓자 이거야. 그거 우린 뭐라 부르냐면 치환한다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식을 A라는 어떤 큰 수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꿔주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3Z에 A 마이너스 Z를 전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개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A의 제곱 마이너스 ZA 플러스 3ZA 둘이 더하면 플러스 2ZA 플러스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됐어?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해줘? A를 돌려주자 이거야. A 돌려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Z의 X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이제 그냥 전개하면 돼. 얼마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 플러스 4Y의 제곱. 그 다음 여기 좀 풀어주면 플러스 2X 플러스 2ZX의 제곱 마이너스 4ZY 마이너스 3Z의 제곱.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야 돼? 동류학 있는지 없는지. 동류학 있어?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이게 끝이죠?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우리는 x 플러스 y를 알고 xy를 아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우린 저걸 구해달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쟤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y 하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얘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xy만 하나 빼주면 얘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 얼마야? 4의 제곱 16 빼기 마이너스 6이죠? 얼마입니까? 플러스 6이니까 22. 끝났지. 다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바로 나오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이 형태 보면 뭐 떠올려야 되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얼마인가요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똑같이 쓰면 보통은 이런 거 많이 쓰면 결국에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떠올려야 되고요. 하나 또 뭐 있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에 a 플러스 b 이거 떠올려야 된다고 두 개. 근데 보통은 이거 많이 쓸 겁니다. 이거 많이 쓸 거야. 그럼 얘랑 쟤랑 똑같다고. 그래서 너네가 쓸 수 있는 거 뭐야? 아, 그래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1. 어차피 필요 없다. 그리고 뒤에 뭐만 들어오면 돼? x 플러스 x분의 1. 끝났지. 그럼 우리 얘 가지고 다 볼 수 있죠. 5의 세제곱 얼마야? 125. 거기다 5 곱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5. 따라서 얼마? 110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다음. 자, 이것도 뭐겠어? 곱셈공식이야. 다만 곱셈공식의 변형이지. 그리고 얘들 항이 보통 3개 나오잖아. 3개 이상 나오면 의심해봐. 3개 이상 나오면 3개 이상 나오면 그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특별한 거 몇 개 없었잖아. 그지? 한 3개 정도 있었나?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상 3개의 제곱이면 뭐겠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거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됐어? 그럼 결국에 원하는 건 얘 원하는 거거든. 누구일 때? 얘일 때. 왜? 얘 각각의 제곱 이거 아니야? 얘 제곱하면 얘지. 얘 제곱하면 얘지. 얘 제곱하면 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제곱하면 얘고 얘 제곱하면 얘고 얘 제곱하면 얘자. 그 형태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결국엔 9x의 제곱에 플러스 4y의 제곱에 플러스 z의 제곱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z의 제곱은 여기다가 2에다가 저걸 빼버리면 된다 이거죠. 뭐? 얘네 둘이 곱한 거. ab죠? bc죠? ca죠? 그거 다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6xy 플러스 2yz 플러스 3zx 끝났지? 얘 얼마야? 12의 제곱. 얘 얼마야? 22니까 마이너스 44. 1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44죠? 얼마야? 100이겠죠. 다음 이거 얘들 나눗셈이야. 이거 그냥 나눗셈을 좀 천천히 너네 한번 배워보자라는 식으로 나온 거거든? 그냥 너네 나눗셈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x제곱 했죠? 그죠? 그래서 3x제곱 나온 거죠? 그럼 나눴을 때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뺐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얘랑 얘 맞춰주려면 여긴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6 아닐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 그 뒤는 얼마 나와? x까지 생각해줘야죠. 그죠? 얘 마이너스 18 x까지. 그죠? 그럼 남은 애가 얼마야? 얘를 둘이 빼면? 22 아니겠어? 그지? 그럼 22x 마이너스 2에서 얘한테 또 나눠주기 위해서는 또 얼마 해줘야 돼? 플러스 22 해줘야지 않겠어? 그럼 22x 22 하면 얼마야? 플러스 66 나오거든. 둘이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8 나오겠지. 이거 다 더해달래. A, B, C, D 2까지. 그치? 다음 요거. 자, 요 다항식을요 뭘로 나눴대? 이렇게 나눴대. 그래 얘들아 우리 이제 그냥 생 나눗셈만 하라고 하면 생 나눗셈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단어는요 검산식이 진짜 중요해. 이제부터는요 우리 검산식 쓰는 걸 되게 연습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요 한번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냥 말만 읽고 검산식 쓸 줄 알아야 돼. 잘 봐봐. 얘를요 얘로 나눴더니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얘래. 이걸 검산식으로 써보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 나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눴대? px로 나눴대. 됐어? 근데 몫이 얼마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 마이너스. 이게 검산식 쓴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잘 봐.
그럼 나는요, 우리는 px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나 얘를요,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 이 마이너스 4를요, 넘길래.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p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생각한 거 잘 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돼? 되지. 자리 바꿔도 되지. 곱셈의 성질이죠? 곱셈의 성질에서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나 자리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px가 되면서 이 녀석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누구란 거야? 얘라는 거거든. 의미가 바뀐 거잖아. 그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결국에는 얘로 나눴을 때 그 몫이 궁금한 거야. 그럼 해버리면 되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자는 거야. 나눠봅시다. 뭘로 해줘야 돼? 2x. 그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네요. 얼마 나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나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머지가 얼마였어?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뭐라는 거야? px라는 거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px라는 걸 다시 인정하는 순간이죠. 다시 다음. 이런 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면 끝인데 얘들아. 이거는요.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해만 잘하면 돼. 잘 봐.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파트는 결국엔 겸산식을 잘 써야 돼.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게. px를 뭐로 나눴대? x-3분의 1로 나눴대. 근데 몫을 qx라고 나머지 r이라고 한대. 그럼 얘를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px라는 애를 뭘로 나눴대? x-3분의 1로 나눴대. 근데 몫이 얼마래? qx고 나머지가 얼마래? r이래. 요런 거야. 식을 검산식 썼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거래. 이해했어? 그럼 얘를 저 식도 다시 한번 써볼까? 그럼 px를 이번에는 3x-1로 나눴을 때 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이 몫이 얼마고 뒤에 오는 이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얘랑 얘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 식이랑 이 식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결국에는 얘도 px고 얘도 뭐야? px야. 결국엔 얘를 풀었으면 px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얘도 뭔가의 몫과 뭔가 나머지가 있겠지. 결국엔 얘네 둘이 풀어주면 둘 다 px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이 되니? 결론은 둘 다 뭐다? px다. 이해했어? 그럼 잘 봐. 여기서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얘랑 관련이 너무 깊어요. 뭐라고? 그렇죠. 얘한테 곱하기 3을 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오거든. 맞아? 얘한테 곱하기 3하면 얘 나와. 그럼 내가 식을요. 그럼 곱하기 3을 한 식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곱하기 3을 안에 넣어준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넣지 말고 그냥 바깥에 한번 써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식을 이렇게 쓸 거야. x-3분의 1을 나누고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에요 라고 한 식에 내가 맘대로 곱하기 3을 해버린 거지. 됐어? 그럼 내가 이 식에 맘대로 곱하기 3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어차피 결국엔 px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맘대로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px가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맘대로 곱하기 3을 했으면 뭐도 해줘야 돼? 그렇죠. 얘를 없애주는 3분의 1도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x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얘는 결국엔 있으나 마나 아니야? 내가 3을 곱했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에는 이 식엔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냥 px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내가 식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을 그냥 얘한테 한번 넣어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에 qx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px가 되는 거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잘 봐. 그럼 나누는 식이 x 마이너스 1이 됐네? 3x 마이너스 1이 됐네? 그지? 그럼 이 3분의 1은 어디로 가야 될까? 뒤에 있는 어디로 붙냐면 이 qx로 붙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1 qx를 한 다음에 몫은 r이면 결국엔 이 px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다 3을 곱했으면 마음대로 3을 곱한 식이니까 3분의 1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3분의 1을 어디로 가냐면 qx로 붙는 거야. 따라서 너네가 이 px라는 애를 이번에 3x-1로 나눴다면 몫은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 qx가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몫은 얼마? 3분의 1 qx 나머지는 r 나오는 거야. 이건 진짜 중요해. 요거 뒷파트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알겠죠?